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한국 강의 날 익산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특별 프로그램으로 거기를 같이 갔다 온 이경은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꾸며볼 예정입니다. 이경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출연해 네.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에 한국 강의나 익산대회에 2박 3일 동안 참가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일정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언제 갔었죠? 네, 저희가 17일에 갔죠. 네, 예. 8월 17일에 네. 가서 2박 3일로 했는데 예. 그 첫째 날은 우리가 뭘 했었나요? 네, 오후 일정이었고요. 네. 생명의 강, 한일 포럼, 만경강 포럼 이렇게 두 가지를 한 걸로 알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날 네. 8월 18일에는 강 뭐였죠? 살리기 우수사례 콘테스트. 네. 또 일본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어요. 맞아요. 주요 네. 일정이 그거였죠. 예. 그리고 또 우리 홍보 부스, 체험 부스도 좀 했었죠. 네, 맞아요. 많은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 시간에는 환경 영화 뭘 봤죠? 네, 수라. 네, 수라를 봤었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토요일 날 우리가 뭘 했나요? 19일 시상식이 있었고요. 네. 또 생태 관광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2박 3일 이렇게 바쁜 일정을 우리가 소화를 해내고 왔는데요. 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이번에는 익산에서 그 원광대학교에서 우리가 그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만경 금으로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왔습니다. 일단 만경강은 어떤지 금강과 동진강 이렇게 해서 그쪽이 호남평야잖아요. 네, 네, 예, 네. 호남평야의 중앙을 서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발원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원정산에서 발원을 해서 전주천 이런 지류를 합하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그 경계를 이렇게 지나서 익산시, 김제시 사이를 흘러 황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강을 이제 갔다 왔는데 뭐 이 만경강이 또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게 최근에 새만금이라고 해서 맞아요. 네, 이 새만금의 만자도 이 만경강에서 따왔다고 하죠. 네,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네, 그러면 만경강 얘기를 하니까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큰 모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동요를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이경은 선생님이 만경강에 가니 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다고 해서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포럼을 2개 만경강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만경강 조류 생태 자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만경강 보호구역 지정과 생태 복원인데 신천습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경강 조류 생태 자원, 이거는 총 우리가 4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완주, 두 번째는 완주에서 전주, 세 번째는 익산, 전주, 김제, 그리고 네 번째 구간이 군산에서 김제였는데, 이곳에서 총 27종의 법정 보호 조류종이 나왔다고 했죠. 네. 그 주요한 그 새목이 뭐가 있었을까요? 황새목이랑 네. 기러기목, 네, 두루미목, 두루미, 예, 그리고 도요목, 네, 올빼미목 이렇게 5가지요. 네, 5가지를 네. 이제 사례를 들어줬었는데, 네. 거기서 저는 굉장히 그 올빼미목 쇠부엉이도 그랬지만 올빼미목 칡부엉이가 굉장히 눈에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설명을 해주기를, 이 칡부엉이는 되게 소심하고 남의 눈에 띄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뒤에 이렇게 좀 약간 뒤에 숨어 있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하는 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보호종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이 만경강 조류 생태 자원에서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그 만경강 구역은 법정 보호종이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월동지, 또 번식지, 중간 기착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서식지라고 하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는 5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주거지와 인접해서 있는 구간에 이 교란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다고 또 들었고요. 근데 이제 교란 통제라든지 완충 시설, 탐조 시설 등의 조성으로 조류와 인간이 상생하는 그 대표적인 서식지로 그 절실하게 그 보존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지자체 간에 협력 체계 구축을 해야 되고, 또한 그 환경청에서도 전라도청 통합적 계획과 뭐 관리 시스템 등을 이제 마련을 하는 거를 이제 요구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보호종으로 그 지정된 만큼 반드시 좀 이쪽 구간을 그 지자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그 신천습지 네.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네. 신천습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네. 해주실래요? 그 제가 워낙에 습지를 좋아하는 터라 네. 막 아주 기가 반짝해서 들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 이제 환경 전문가들이나 지방 뭐 여러 그 부처 분들이나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네,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지역 주민들의 그 반대에 부딪혀 무산이 됐는데요. 네, 네. 일단 주민들 생각은 아마 환경 규제가 심할 거라는 네, 그런 우려가 굉장히 좀 그게 많이 표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예. 참 그 앞으로 그럼 지역 주민하고 네.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예, 될 수 아마 있도록 그게 좀 그게 관건이겠죠. 예,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 이번에는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원래 5회째로
그 아마 강연날 대회를 그렇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19년부터. 꾸준히 한 번도 결석하지 예, 한 않고 번도 하셔서. 예, 완전 네. 우등생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제가 제 기억에는 일본 팀을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그게 중단이 됐다가 네. 이번에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그게 되니까 네. 완화가 되니까 4분이나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젊은 분도 한 분 오셔서 네. 통역사 포함해서 오셔서 일본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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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히 일본 팀이 우리가 올해가 22회였는데 네, 강연날 네. 대회가 일본은 24회가 곧 9월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호 교류 그거로 네. 뭐 우리 나라 강 팀들도 네. 아마 일본에 가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걸로 들어서 네. 앞으로 뭐 어차피 지역도 비슷하고 네. 예, 바로 뭐 옆에 이웃 나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 운동가들이 같이 활동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맨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도 예. 그 일본에 가서 네. 그 이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도 이 강 살리기 이 네. 대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해서 네. 시작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네. 많이 배웠겠죠 우리가. 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숨 쉬고 싶어 이 밤이 싫어 이젠 깨고 싶어 꿈속이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난 죽어 있어 Jus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s 왜 이리 깜깜한 건지 네가 없는 이곳은 위험하잖아 망가진 내 모습 구해줘 날난 돈을 잡을 수 없어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잘못대로 널 부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Save me, save me 오늘 다른 빛나 내 기억 속에 빈칸 날 삼켜버린 이 lunatic Please save me tonight Please save me tonight Please save me tonight 이 지기 어린 관계 속 나를 구원해주리 난 알았지 널 안 구원해 내 삶의 어둠의 아픔을 감싸줄 유일한 손길 The best of me 난 너밖에 없지 나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더 높여줘 네 목소리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제멋대로 널 부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고마워 내가 나게 해줬어 이건 내게 나게 해줬어 목이 타도 나게 해줬어 답답하도 나게 해줬어 꿈속에만 살던 날 깨워줬어 널 생각하면 날 깨웠어 슬픔 따위 나게 해줬어 Thank you 우리가 돼줬어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방탄소년단의 Save Me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 선정해 주신 이 세이브미는 어떤 의미로 선정을 해 주셨나요? 아, 제가 네. 뭐 워낙에 방탄소년단 팬이기도 하지만 아미셨어요? 근데 이제 더 큰 이유는요. 네. 어쨌든 21세기 최고의 슈퍼스타로 네. 대한민국의 문화를 아주 그냥 뭐 최상급으로 올려놓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라서 또 네. 특히 이번에 그 전라북도 익산 쪽이다 보니까 네. 예, 새만금하고 또 가까운 지역이라서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새만금하고 이 방탄소년단의 예. 이 세이브미 곡이 예, 이거를 연관이 있나요? 뮤직비디오를 네. 예, 새만금 그 개화도 갯벌이 보이는 어디 위치에선가 네. 아주 굉장히 거기에서 작업을 했군요. 예, 아주 멋들어지게 잘 찍은 걸로 아마 해외 팬들의 로망일 겁니다. 거기 방문하는 게. 예, 그렇군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암인지 몰랐네요. 뭐 자, 아미까지는 아니고요. 네. 예. 자,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포럼도 열렸지만 네. 밖에서는 또 다른 행사들이 그쵸. 막 예, 있었죠. 예. 근데 어떤 아주 행사였죠? 많은 행사가 있었더라고. 저는 포럼에 너무 집중해서 잘 몰랐더니 네. 그쪽이면 또 전주 또 전통적인 마을이잖아요. 네. 그 한지가 유명해서 네.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인 뭐 나무하고 한지만 이용한 예, 목재하고 네. 부채 만들기가 있었고요. 네. 또 나무를 소재로 한 또 냄비 받침 네. 하고 또 뭐 다육이 같은 음. 굉장히 친환경적인 예, 그런 체험 행사들이 예, 있었어요. 네. 예. 우리가 원광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잤잖아요. 네네. 예. 이번에 네. 기숙사에서 그 침대가 2인실을 우리가 썼잖아요. 예, 맞아요. 뭐 예. 딱 마침 저하고 선생님하고 예, 같은 맞아요. 방을 썼는데 예, 짝꿍이 이번에 돼가지고. 좀 환경이 어땠나요? 뭐 여학생 기숙사였는데요. 네네. 뭐 그만하면 훌륭했죠. 그쵸. 옛날에 우리 시대 생각하면 예, 뭐 에어컨도 있고요. 네. 뭐 침대 조그만 거 2개긴 했지만 있고 책상이 있었고요. 네. 예,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네. 밥을 먹었잖아요. 예. 네. 좀 예. 다른 분들 이게 좀 전라도다 보니까 예. 전라도 하면 약간 음식에 그쵸. 그 부심이 예.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 상당히 기대를 했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는 전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뭐 저는 그쪽은 아니지만 네. 안 그래도 호남 쪽 가면 늘 제가 음식을 많이 기대를 하고 여행을 좋아하니까 호남 쪽도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네. 이번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고구마 순은 우리는 나물로만 해먹는 줄 알았는데 네. 김치를 너무 맛깔스럽게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 아주 굉장히 모두가 아주 뭐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네. 김치. 저는 예. 김치를 예. 그냥 생김치를 주지 않고 그거를 찜을 해서 준 거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근데 너무 이제- 맛있었어요. 예, 김치찜 뭐 우리가 뭐 서울 이쪽 지방에서도 뭐 가끔 하는 걸로는 알았는데요. 네. 역시 전라도 김치찜이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죠. 예, 너무 맛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예. 뭐 양배추나 감자볶음, 달걀찜 이런 예, 것들도 예. 선생님 어땠어요? 뭔가 맛이 달랐어요. 그게 예.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예, 저는 너무 막 푹 삶아가지고 아주 좀 그랬는데요. 네. 어쩜 그렇게 딱 그 경계선상에 네. 너무 아주 알맞게 잘 쪄서 네. 정말 먹기가 좋았습니다. 정말 예, 요번에 아주 이보살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다시 가서 그 음식을 조금 먹고 싶은데. 예, 그 음식 때문이라도 원광대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환경영화 수라를 저녁 식사 후에 봤는데 영화도 보고 감독과의 대화도 같이 해봤습니다. 환경영화 수라가 무슨 뜻이라고 선생님 알고 계셨나요? 저도 그 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뜻인 줄 몰랐는데요. 네. 비단의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갯벌. 네. 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 수가 그러니까 비단수
수놓을 숫자고 네. 라자가 비단 라자인 예. 거죠. 네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네. 굉장히 눈물이 좀 났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렇게 눈물이 날 줄은 몰랐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 영화 내용이? 예, 저도 아쉽게도 제가 처음에 한 30분을 놓쳐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때문에 다음이라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전편을 다 봐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네, 그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이더라고요. 황윤 감독이요. 예, 황윤 감독님. 네. 예, 굉장히 참 여자로서 그 쉬운 그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신 걸로 보였고요. 네, 또 한 분 오동필 그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장님. 네. 정말 인생을 걸고 음, 뭔가를 하는 그런 열정이라 그럴까요? 네, 저도 나름 제가 워낙에 물을 좋아하고 네, 해서 뭐 강이나 호수나 바다 뭐 갯벌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네, 두 분 보니까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감명 깊게 두 분을 봤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가 수라 갯벌이었는데요. 네. 수라였는데요. 네, 이 수라가 군산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네, 네, 뭐 남수라라는 마을 이름에서 따왔다고 들은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이제 수라라는 갯벌이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면서 뭐 거의 모든 갯벌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걸로 다들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살아남아서 그 흰발 롱게라고 네, 멸종 위기 야생 생물 2급으로 지정 2012년에 네, 예, 지정된 굉장히 그러니까 소중한 생물이죠. 자원이죠. 예. 집게발이 특히 좀 큰 아주 녀석인데요. 네. 그게 하얘서 예, 더 예, 막 색깔같이 크게. 하얘니까 얼른 보기엔 거의 뭐 집게발만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한 2배 크기 정도 된다고도 하고요. 네. 보통 원래도 갯발이 좀 개들이 좀 큰 편이죠. 네, 예, 근데 네. 얘는 특별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또 귀한 생물들까지 이 수라 갯벌이 살고 있다니까 이 갯벌이 그래도 살아남은 갯벌이 있다는 게 네, 저는 뭐 괴하도 갯벌 얘기는 옛날에 제가 또 관심도 있고 해서 여행을 좋아해서 네, 괴하도는 아마 뭐 안까지는 못 들어도 뭐 인접에서는 가봤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또 갯벌이 있다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갯벌이 옛날에는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네, 간척 삼하면 무조건 좋다고 잘한다고 네, 뭐 서해안을 거의 뭡니까 간척 사업으로 그걸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제성이나 뭐 자연은 말 것도 없지만 경제적인 가치로도 간척 사업을 해서 농지를 만드는 것보다 갯벌을 그냥 자연 상태로 두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고 이제 최근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했고요. 이 새만금이라는 이 거대한 저 구조물을 네, 뭐 앞으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공항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공항은 뭐 현재로서 차고 넘치고 음, 뭐 더 이상 저도 다들 네, 그래서 좀 뭐 갯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새로 좀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이 황용 감독님도 네, 그 이제 영화를 그 다큐를 찍으면서 많은 장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거였냐고 물어봤을 때 그 뭐 순천에서 찍은 장면 중에 농개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농개가 나왔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민물이 오는 걸 알고는 그 뚜껑을 이렇게 딱 잡고 딱 들어가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랬대는데 그 새만금하고 순천만하고 이제 또 그 차이가 있냐라고 하니까 이 수라는 지금 새만금에 남은 지금 마지막 갯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갯벌이라도 좀 지켜주고 싶고 또 갯벌을 지켰을 때 선생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이익이 얼마나 큰지 그 순천이 되게 좋은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더더욱 얼마나 그 다큐 만드는데 네. 많은 고생과 힘이 부척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를 끝낼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잼버리 행사가 열린 곳이 또 갯벌이었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 참 이번에 그 잼버리가 너무 많이 아쉬운 우리가 수많은 국제 행사들을 네, 너무나 훌륭하게 치러서 예, 뭐 그렇죠. 올림픽 뭐 예, 하계 동계 또 2002년 그 열정의 월드컵 해서 너무 잘해서 우리 국격이 뭐 더 이상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는데요. 네, 정말 너무나 아쉬운 대회가 돼버려서 뭐 전 국민이 아주 탄식을 뭐 금할 수 없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새만금이 시작이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 때로 예, 올라가요. 그슬로 올라가는데 그 시절은 식량이 뭐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근데 그게 벌써 2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고, 원래부터 그게 찬반 양면이 굉장히 극렬했던 그게 사업이 돼서 결국은 오늘날 이제 뭐 잘 한번 애물단지가 될 판이어서 엄청난 돈은 투자됐고, 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뭐 재앙에 가까운 그 멋진 갯벌을 다 그걸 하고 만들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뭐 공항 얘기, 또 전라북도에서는 뭐 전북의 어떤 청사진 같은 거하고 결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새만금도 유치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참 그러면서 많이 아쉬움이 큰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 우리가 지금이라도 새만금 간척 사업이 뭐 중단이 돼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선진국에서도 그 역 간척 사업, 그러니까 원래는 간척 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간척을 했었던 나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0년 전부터는 간척을 완전히 중단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개선되는 이제 그 효과가 이게 갯벌이 있는 게 나으냐 아니면 새로운 거를 조성하는 게 나으냐를 따지고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갯벌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 사실 거의 뭐 22조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이라도 관둬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거세죠. 그렇죠. 예. 아마도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예.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고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갔나. 이들을 앗아갔나. 네, 처음에 들은 곡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정수년의 해금 연주였고요. 두 번째로 들은 곡은 이호석의 아름다운 것들이었는데 이 음악이 아직 올라오질 않아서 1972년 버전 방의경님의 그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루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한국 강의 날 익산대회 그 콘테스트에서 우리가 또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죠. 좋은 성과가 있었죠. 이번에는 기존에는 계속 수질 비점 오염 개선 사례로 참가를 했었는데 물 환경 교육 강문화 사례까지 겸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기존에 우리가 계속 활동해 왔던 거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새로운 거를 좀 우리가 부각시켜 보자 해서 홍제천에 2023년 3월에 꺽지가 나타나서 대서특필이 됐었죠. 그렇죠. 네. 홍제천에 꺽지가 나타난 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1980년 이후에 꺽지가 나타났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2023년 3월에 나타난 거예요. 그쵸. 그만큼 수질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때 딱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게 누가 또 방생한 거 아니야? 막 여러 그렇죠. 예. 추측이 난무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수질 모니터링도 하면서 어류 모니터링을 했잖아요. 예. 그때 유치원생 한 20명 데리고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이게 정말 꺽지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고 우리가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했는데 결국 꺽지가 나타났죠? 그렇죠. 네. 아우 진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거의 2년 정도 된 꺽지가 나타나서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애기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하천에서 하지 않는 또 우리가 자원순환 실천단이라고 해서 이 홍제천 생활환경 실천단을 모티브로 해서 이게 이제 확장 버전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홍제천 생활환경 실천단에서도 하시면서 또 자원순환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지만 특히 그 우유팩 수거와 병뚜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네. 그 홍제천에는 강이 결국 물인데요. 네. 이제 물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래서 그 물을 좀 덜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또 환경을 생각하는 또 두 가지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유팩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해요. 그게 북아프리카 원산으로 제가 듣기로는 미국하고 캐나다 두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굉장히 고급 목재이고 거의 뭐 최고급 펄프라고 하더라고요. 30년 이상 된 침엽수에서만 그러니까 엄청난 얻을 수 있다고. 귀한 나무를 소진해서 만든 건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유 그냥 하루 이틀 마시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최고급 펄프까지 그냥 버린 건데 그래서 그걸로 요즘 그 휴지도 만들고 하는 이제 자원재생 그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걸 좀 어떻게 우리라도 좀 작은 시작으로 좀 더 크게 공격적으로는 전국이 그 재활용 모험 할 때 아마 같이 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사실은 하고요. 또 하나 플라스틱 병뚜껑인데요. 그 플라스틱 자체도 문제지만 그 병뚜껑도 개수가 엄청나죠.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라도 이제 어떻게 해서 좀 재활용을 해볼까 하는. 근데 요즘 마침 그 젊은 세대들이 그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병뚜껑을 활용해서 녹여서 이렇게 생활 소품 같은 거 열쇠고리 또 핸드폰 거치대 그런 거 만드는 거 하고 우리가 이제 그게 돼서 매칭이 돼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저희들도 모으고 또 그쪽에서 모아진 거를 우리하고 같이 서로 협업을 해서 분류하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한번 해서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크게는 국가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부창하죠 좀. 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슨 상을 받았죠? 그래서 환경 실천 우수상을 받았죠. 네, 환경 실천 우수상을 받아서
우리가 그 참가해서 그래서 뭐 치맥 파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또 해줘야죠. 네, 또 네. 그런 상을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예의가 아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날 예, 했던 행사 19일 네. 생태관광. 네, 생태관광. 네. 그게 원래 4코스가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예. 코스가 있었는데 네. 선생님이랑 저랑 간 코스가 달랐죠. 그렇죠. 네, 네. 예, 선생님은 3코스, 저는 4코스. 네. 저는 용안 생태 습지하고 교도소 세트장과 나바위 성지를 갔거든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교도소 세트장을 먼저 갔는데요. 이 교도소 세트장은 가서 보니까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장면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포스터나 이런 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영화 드라마 합해서 500여 편이 거기서 제작이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교도소 장면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잠깐의 오, 왜 예. 드라마에서도 왜 교도소 들어가는 장면 막 이런 그러니까 거는 다 엄청나네요. 거기에서 촬영을 했나 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그 감옥 체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예. 네, 잠깐이라도. 예. 그리고 이제 나바위 성지라는 곳에 갔는데 저는 그게 부럽습니다. 네, 그 성당이 그 김대건 신부님이 예. 그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네. 세례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예, 예.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다가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는 그쪽 지역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원래 예, 처음부터 글로 오시려고 했던 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목적이 네, 아니었는데, 네, 네. 예, 예.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걸 기념해서 이제 물론 이제 들어오시고 거기는 잠깐 머무르시고 그리고는 1년 후에 이제 순교를 하시긴 했지만 1년 후에. 네, 거기를 기념을 해서 맨 처음에 한옥으로 성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후에 다시 거기에다가 이제 보안 공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저 한국에서 건물이. 무식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3사를 두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네, 다음에 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가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용안 생태습지는 예. 원래 이제 저희들이 그 버스로 해서 그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익산에서 지금까지 그 비 피해를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제방이 무너진 거예요. 일부가. 요번에 워낙에 비가 많이 네. 왔잖아요. 예, 뭐. 그래서 예. 그게 이제 그 버스가 들어가는 게 이제 그 경로가 차단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음. 그날 너무 땡볕이어가지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 용안 습지를 이제 일부만 좀 들어가고 예.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좀 예. 거기를 못 본 게 좀 아쉬웠거든요. 저는 그랬고요. 선생님은 코스가 어디였나요? 저는 4코스로 숭림사라는 절하고요. 네. 아주 고찰이더라고요. 네. 또 입정리 고분하고 네. 입정리 또 우리나라 최북단 녹타밭이 저는 녹차라 그러면 남해안의 보성 뭐 하동 그렇죠. 이 정도 그냥 남해안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라북도까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에 최북단 녹차밭이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익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녹차밭을 보성도 가보고 뭐 하동도 가보고 다 가본 사람이라서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네. 아쉽게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마 자연 그거다 보니까 심은 게 아니고 네. 찾기가 좀 쉽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심은 게 예, 아니라 심은 게 아니고 아마 자연적으로 그게 나오는 아마 건가 보죠? 아마 자생지라서 자생지였어요. 뭐 안대편만 있었대는데 네. 제가 200-300m 이 더위를 무릅쓰고 올라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움인데 네. 또 숭림사가 그 네. 아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만금처럼 네. 그 새만금의 망해사라고 저희가 네네. 스님이랑 유명하죠. 예예 네. 그 바로 그 절 앞마당이 바다였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제가 그 성지순례로 네. 그 김제 출신 저희 그 주지스님과 함께 저희가 성지순례를 했던 절이라서 네. 제가 기억이 생생했는데 네. 그게 새만금이 생기고
그게 막혀버린 바람에 망해사가 아니게 됐는데 네. 이 숭림사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새만금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던데 아무튼 옛날에는 바로 앞에 바다였대요. 근데 지금은 전혀 바다의 흔적이 없더라고요. 이 예, 숭림사가 그랬대요. 바다였대요. 예, 바로 앞에 바다였대요. 그러니까 저도 상상만 해도 너무 근데 이 숭림사가 고찰도 고찰인데 네.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나름 좀 규모 있게 짓느라고 네. 앞치마를 갖다가 이중으로 이중으로. 했었는데 네. 그 뒤까지는 도저히 그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뭐 그냥 그냥 개발 못하고 호수로 네. 호치마로 네. 했다고 그렇게 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좀 굉장히 고즈넉하고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멋진 숲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끝나고 예. 저희는 네. 또 이 먹거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닭볶음탕 식당에서 점심으로 닭볶음탕을 이제 먹었거든요. 예. 그 토종닭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토종닭이 좋았는데 맛은 좋았는데 네. 살짝 질겼어요. 원래 토종닭이 조금 안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좀 푹 삶아서 좀 그런 말들 왜냐면 저희가 5060이다 보니까 네. 좀 점제를 못해서 네. 좀 그런 문제는 있었고요. 네. 그래도 맛은 뭐 역시 저는 그 닭볶음탕에 네. 뭐죠 그 신김치 네. 묵은지라 그러죠. 네. 그걸로는 처음 봤는데 맛이 상당히 괜찮아서 거기에는 다들 닭볶음탕에 묵은지 넣나요? 골라 먹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게 우리하고 그게 좀 달랐네요. 비해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희는 무하고 감자가 들어갔었는데요. 저희는 감자는 당연히 있었어요. 예.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김치는 없었어요. 저희는 맛있는 감자에 김치까지 신김치까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군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저희가 네. 이제 음식 얘기해서 살짝 뒤로 가서 네. 그 입점리 고분에서요. 네. 제가 그 입점리 고분을 4코스를 선택한 게 이 고분에 제가 꽂혔는데요. 네네. 그 너무 예쁜 황금 금동이라 그러죠. 네. 뭐 금이 좀 많이 쓰긴 같긴 하던데요. 관모하고 이렇게 네. 아주 예쁜 이렇게 방울처럼 뭐 동그라미가 달린 예쁜 관모랑 네. 또 그 무령왕릉에서 본 것 같은 그 신발. 그 금동 관모하고 신발이 굉장히 예뻤어요. 신발이. 거의 무령왕릉에서 나온 거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네. 어떻게 그런 또 신발이 또 나왔나 싶어서 네. 갔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다 보고 네. 또 고분 모습도 이렇게 좀 보고 뭐라 그러나 해놨더라고요. 네. 다 좋았는데 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 1시간 뒤에 네. 그 고분하고 고인돌 군이 이제 쫙 이렇게 그렇죠, 산 그렇죠. 쪽으로 올라가면서 있는데 네. 그게 한 정식으로 돌아가면 한 3-40분? 네. 그게 또 언덕 산길이니까 도저히 못 올라갈 상황이 안 돼서 가이드 네. 하시는 분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돼서 전 그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 고인돌 왜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골랐는데 날이 조금 선선해지면 아무래도 한번 다시 가봐야죠. 가셔야 나바이도 되겠네요. 가보고 네. 이 입점리 고분도 새로 가보고 네. 녹차밭도 새로 어떻게 좀 해보든지 아주 세 가지 목표를 갖고 가지고 다시 익산을 찾아봐야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산을 가볼 만한 거 충분하죠. 미륵사지도 작년인가 가봤거든요. 네네. 그 유명한 미륵사 탑. 네네. 그것도 보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륵사지를 제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그 이제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익산에서 잠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륵사지 하니까 그 미륵사지 100일장 대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있을만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참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연히 갔다가 그 얼떨결에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상을 받았지 뭐예요. 생님은 상복이 있으시네. 이번에 환경실천 우수상도 생님이 받으신 거고 그래서 대표로. 이제 그 미륵사지에 가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새로 그 고쳐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랬겠죠 옛날에. 덜렁 그 시멘트 마구 발라놓은 그 상태에 그
이제 미륵사지였는데 예.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그러시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가보지 못하신 분도 많을 텐데 네. 좀 그런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미륵사진 가볼만한 가치가 충분해요. 예, 그 탑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오래된 석조 뭐 기단이라거나 네. 그런 게 많이 발굴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뭐 추천하고 싶은 네, 네. 유적지입니다. 네. 정말 오늘 예. 이렇게 거의 1시간 동안 예. 선생님하고 예. 이 강해날 행사 갔다 온 이야기를 하니까 예. 너무 재밌네요. 저도 너무 기쁩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네, 그럼 또 다음에 네. 좋은 일 행사나 예. 이런 일로 또 예. 다시 한번 예. 와서 예.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입니다.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걸